네, 2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명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의 호재 거래도 많았는데요. 지난주 끄트머리에는 악재가 상당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아주 출렁거렸는데 네네. 이 부분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침 그 악재들이 좀 꽤 많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이벤트라든지 모멘텀들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인 것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호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재는 그동안 이어졌던 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여전하고요. 네. 똑같고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는 측면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약간 주춤하다가도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매도 많았거든요. 네. 그 환매 물량을 외국인 수급이 모두 소화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게 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주말 통해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속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떤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이제 익숙한 1번, 2번, 3번 보시면 익숙한 호재가 되겠고 또 중국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호재로 작용하지만은 약간 좀 새롭게 이제 악재로 뜨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국내 환매 지속되더라 뭐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만은 아까 호재 중에서 중국 지준율 인하도 있었지만은 중국 증시에 대한 규제책이 나왔었거든요. 경기 부양은 하겠지만은 정시는 너무 가파르게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중국 정책 당국에서 뭔가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엄브렐러 트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좀 금지를 시키겠다, 신용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용을 줄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를 규모를 좀 범위를 좀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매수 쪽을 자제를 시키고 약간 매수 쪽을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죠. 그 얘기는 분명히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뭔가 좀 과열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액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 마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선물을 중국 쪽에 선물 보시면 한 4, 5%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이제 중국 증시와 관련된 어떤 악재가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유럽도 되겠지만은 네. 중국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동이 좀 걸리고 있다는 부분. 지준율 인하는 어느 정도 그 위에 또 브레이크는 좀 걸어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아마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네. 상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쓰겠다는 것이 의지로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이제 중기적인 흐름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유동성에 의해서 정시 자체가 먼저 달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보시면은 주택버블 얘기 나올 때 중국 쪽에서 아주 강하게 중국 정부에서 대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정도로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어떤 큰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지금 이런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 중국 증시가 조금 승부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거기다가 또 그리스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좀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꽤 미쳤거든요. 뭐 익숙합니다. 사실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익숙한 문제긴 한데도 지난 2월에 또 만기 또 연장되고 해서 찌글찌글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주 일정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24일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뭔가 또 결판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문제는 똑같죠.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많은 채권들이 그리스 채권이 도래하는데 또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72억 유로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네 많이 하고 있는데 ECB 드라기 총재도 그렇고 IMF 총재도 그렇고 또 유로존 다른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에다가 이런 돈을 받으면은 적정한 어떤 재무 개선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스는 지금 더 못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린 더 힘들다.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지표들, 부도 지표들, 그리스 관련 부도 지표들이 급등을 하고 또 거기다 배째라 나오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렉시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렉시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한다 그러면은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지만은 양측 뭐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겠는데 양측에 또 어떤 그 벼랑 끝 전술이 나오지 않겠는가. 24일 우리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또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있는 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새롭게 불거져 나온 이런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압박을 좀 가져온다 해서 악재가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강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일정도 이거 확인은 해 놓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이라든가 경제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일정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재밌는 일정이 또 있거든요. 참고해야 될 게. 우선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쪽에 보시면은 중국 쪽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온다는 거 수요일 보시면 하나 있죠. 네. 그 외에 또 목요일 보시면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그랬다시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번 주는 과연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정책 당국에서 해줄 거니까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지금 하락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경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데미지가 큰 것들은 그렇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일 보시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 관련된 어떤 갈등들이 네. 조금 압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침 그 22일 수요일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액면 분할 관련된 거래 정지거든요. 약 10일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증시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 아니겠습니까? 예. 아모레퍼시픽이 이끌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데 그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일단 10일 정도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대장이 쉬게 되면은 과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혼자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해서 시장 자체도 지금 약간 주 초반에 브레이크가 걸리지만은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일정을 통해서 놓고 볼 때 또 중요한 게 목요일 보시면은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거든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당연히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반영된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것인지 상당히 우리 증시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목요일 또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이슈하고 종목 이슈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 공매도 허용했다는 것, 많이 또 범위를 넓혔다는 것, 그리스 디폴트 우려 얘기 나왔다는 것 정도가 되겠고요. 종목 이슈 보시면은 갤럭시 S6가 중국에서도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도, 그 정도가 나와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지금 일정 쪽에 아모레퍼시픽 또 현대차, 유로존 재무장관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이제 미반영됐던 중국 이슈 좀 월요일부터 안고 출발은 해야 되고 그다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큰 눈으로도 좀 넓게 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한 주간의 투자 전략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네.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머리 아픈 게 이제 항상 월요일 뚜껑을 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아시아가 맞이하게 되니까 네.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 초반에 좀 전약 후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회복되는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그 주 초반에 어떤 차익 매몰 가능성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리스라든지 중국의 문제점 안고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 또 아모레퍼시픽 거래 정지도 수요일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마침 우리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가 700에 도달했거든요. 700에 오다 보니까 또 나온 얘기가 이거 PBR 같은 경우도 너무 높다. PR은 또 말도 안 되게 높다. 계속 경계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밀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어떤 차익 매물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유동성 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구입니다. 외국인이 밀고 들어오는데 과연 그리스 문제와 중국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주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지 아니면 좀 줄어들지 아니면 대폭 반전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강도를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그러면은 그냥 외국인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보시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급등주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는 게 맞겠죠. 해서 실적 위주로 코스닥 종목들은 좀 압축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실적이 좀 부실하거나 그다음에 또 쉼없이 올라온 종목, 약간 쉬었던 종목은 괜찮은데 쉼없이 올라온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일부는 매도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중기로 놓고 볼 때
좀 비싸긴 하지만은 좋은 종목인 미국의 어떤 주식 시장, 그리고 반대로 약간 좀 부족하지만은 싼 이머징,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의 어떤 종목군들 어느 쪽이 좋은가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 쪽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중기 상승 순환매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정 조금 받더라도 네. 홀딩하는 게 또 없으신 분들은 그걸 또 조정을 기회로 또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네.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 중심으로 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싼 주식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 안전한 종목 중에서 제일 싼 주식이 뭐가 있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합니다. 고점이 약간 그 박스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지만은 지금 PR로 보더라도 8배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보다 쌉니다. 삼성전자 여전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완만하게 좋은데 한번 시원하게 치고 못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의 그 부족한 2%는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이번 주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되면서 과연 불확실성의 네. 해소로 봐야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힘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유동성의 힘으로 이번에 좀 올라왔었는데 보통 한번 올라가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 정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개념입니다. 많이 빠졌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이제 기관 조정을 약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리면은 실적은 되는데 밀리면은 당연히 밸류가 싸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주초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